자, 오늘은 현빈씨 사주 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현빈씨 사주는 이 6월이라고 가을철에 신금으로 태어났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날카로운 칼날, 그리고 보석 등을 상징을 합니다.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 날카로운 보석이나 칼날은 임수라고 하는 이 물의 기운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주에서 임수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으면 6월의 신금이 이 날카로운 기운이 좀 부드럽게 변한다라고 해서 대인배적인 풍물을 풍기게 됩니다. 일단 육친적으로는 상관인데요. 원래 걸록이라고 하는 격은 좀 보수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관이라고 하는 기운이 용신으로 작용하게 될 경우에 좀 융통성이 강해진다거나 어떤 일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6월의 신금이 인수를 받다라는 것은 어떠한 분야에서 1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또는 단체의 장을 얻을 수 있어요, 뭐 관직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관운이 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일단 이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님이 공무원이 된다거나 또는 교육자라거나 이런 것처럼 좀 남한테 좀 권위 있는 집안의 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자 살펴보면 초년에 이렇게 임술하고 있죠. 이 연주에 있는 임술, 이것은 백호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백호라고 하는 것은 피를 보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백호살이 있을 때 직업적으로 백호의 살을 풀어주면 참 좋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다친다거나 그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호가 발동할 때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이것은 15세까지 작용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15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 영향력이 작아요. 올해처럼 술토가 와서 이 술토를 도충하게 될 경우에 백호가 발동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때 잘 다치는데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다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37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6월에 신금이 임수도 받고 그랬는데 운도 이렇게 수운으로 올라가죠. 수운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반인이 이렇게 걸록격에 상관을 썼다라면 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체능 계통 쪽이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직업, 그리고 영업을 한다거나 기획, 마케팅 또는 편집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사주가 올해 같은 시기를 만나게 됐을 경우에 이 무토라고 하는 인성을 만났거든요. 상관격이 인성을 만나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무토라고 하는 인성은 보시면 이제 이 글자는 임수라고 하는 것과 충국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이거든요. 충국한다라는 것은 서로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토가 임수를 쳤다. 근데 이것이 용신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용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 또는 행동력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관이라고 하는 의지나 행동력은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다 하는 것을 뜻해요. 근데 무토가 와서 이렇게 톡 쳐버리면 사주에서 관이 있으면 자신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사주 태어난 시간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토가 임수를 쳤으니 좀 답답하겠다 또는 어딘가 다치는 일이 있겠다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올해 드라마를 찍었네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일단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데 그 기신운이거든요. 운에서 오는 기신운. 격으로는 격을 생하니 이 원령을 생할 때 연예인들은 사회적인 활동력 이런 것들이 좀 커져요. 그러니까 활동 범위가 커지거든요. 이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지도를 얻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수라고 하는 용신을 쳤다라는 것은 다치기가 쉽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답답하다 또는 자기 뜻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때 이 드라마를 찍었으면
생각해 봐야 될 거 뭐냐면 이 드라마로 인해서 현빈 씨가 상을 받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태어난 시간에서 관이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는 재성이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운을 맞이했어도 좀 답답한 건 있을지라도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무토가 와서 답답하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에서 봤을 때도 이 기토가, 월상의 기토가 임수를 이렇게 탁임해서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 말은 월상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현빈 씨가 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반대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토가 임수를 강하게 때려잡고 극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약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올해의 운에서 그 술토가 운에서 또 왔거든요. 이 무술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술토가 운에서 왔는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가 여기 요렇게 이 글자랑 똑같죠. 역학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글자가 오게 되면 도충한다 그래서 이 진토라고 하는 글자를 불러요. 이 진토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진 중에는 을, 개, 무하고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을, 개, 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자에 있어서 재성을 뜻해요. 재성은 여자를 상징을 하거든요. 이 구조가 여자가 있었다 그러면 올해 여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도충돼서 을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날아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애인이 있는 사람은 올해 연초에 축 맞았으니 애인이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개수가 이렇게 도충되었는데 식상이 혼잡됐잖아요. 이것저것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무토는 이렇게 또 충했다라는 것에서 이 인성이잖아요. 새로운 공부, 준비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연초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이렇게 쑥 지나가고 특별히 건드는 거는 없어요. 특별히 건드는 게 없다라는 것은 이 올해에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얘기거든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무토가 임수를 극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좀 지연되거나 답답할 수 있고요. 잘 다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올해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에 이렇게 을목을 떠나 보냈으니까 애정 관계에 있어서는 좀 안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런 식의 애인이 없더라도 애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를 답답하게 할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정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태어난 시간에서 재성이 있으면 모를까 재성은 드러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수 중에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요. 해 중에는 뭐가 있냐면 간목, 그리고 임수, 무토가 있다고 하는데 해중 무토는 이제 수토 동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은 간목은 재성이에요. 이 재성은 철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 재성이라고 하는 처가 드러날 수 있는 시기 언제냐면 해년, 4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해년, 4년? 네, 이 정도. 해년이나 4년 되면 인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드러난 사람은 결혼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냐? 그럼 내년이 해년이죠. 돼지띠해. 내년에 결혼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현빈 씨가 내년에 결혼할 운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겠고요. 애정적인 성향이라고 했을 때 상관격 또는 상관용신, 상관격 하는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관은 여자를 만날 때 여자가 안 꾸미는 여자를 싫어해요. 꾸며서 예쁜 여자 그리고 자기 관리하는 여자를 원해요. 그러면 이 현빈 씨가 원하는 여자는 이런 여자인데 현빈 씨 만나가지고 그냥 가정주부 하겠다 이러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거든요.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주부가 됐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가정주부들 이미지, 죄송합니다, 가정주부들 이미지가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집에만 있다고 해서 화장을 안 한다거나 옷을 이쁘게 안 입는다거나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했을 때 이쁜 여자, 그리고 항상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연주에 용신이 있으면 연상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주에 있는 용신도 있지만 일지에도 이렇게 용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 여자,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해수가 인동돼서 불러오는 여자는 뱀띠, 그래요. 뱀띠, 그리고 이 호랑이띠, 그리고 토끼띠, 양띠,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이러한 띠가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내년이 가장 유력한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여자를 만나면 결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귀엽고 새롭고 애교스러운 그런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빈 씨한테 잘 보이려면 좀 애교스러워야 되고요. 귀엽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도 좀 어린 그런 여자가 만나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신해의 그럼 욕지거든요. 욕지에 있는 여자를 만난다. 고생시키는 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여자 만나서 좀 고생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처복이 좀 없을 수도 있죠. 좀 약하다, 자신을 고생시킨다, 욕보인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현빈씨 배우자 되시는 분이 자기 자신을 잘 꾸미고 관리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활동을 하면서 현빈 씨가 신경을 쓰게끔 만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재성이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이 사주에서 재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내 마음 알아주는 여자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빈 씨가 고생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 현빈 씨가 좀 자유분방하게 또는 자유롭게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간섭하는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 알아주는 여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항상 그 내 마음 알아주는 여자 이런 걸 찾지 마시고요. 내 옆에 있는 여자가 가장 좋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재성이 없다라는 것은 한 여자한테 확신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불안하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현빈 씨 얼굴이 잘생겼는데요. 주변에 있는 여자들한테도 다 친절해요. 이게 내 남자가 아닐 때는 참 멋있고 좋거든요. 근데 내 남자가 그런다 그러면 되게 불안해요. 언제 떠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섭을 하거든요, 여자가. 근데 현빈 씨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간섭 이런 걸로 느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 몰라줘,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고생스럽고 그럴 수 있는데요. 여자 마음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여자 마음을 모르지는 않는데요. 내 여자 마음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운이 조금 약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내 옆에 있는 여자가 가장 좋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 여자가 생기면 주변 여자들한테 친절할 필요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애정적인 측면 다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내년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2022년 정도가 결혼운이 아닐까 예상을 해보거든요. 조금 늦는데요. 일단은 내년도 결혼할 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운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개축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임수하고 개수는 같은 동류예요. 동류, 같은 오행이거든요. 같은 오행이 운에서 올 때, 이때 진로에 대한 고민, 갈등 이런 걸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고생스러운 시기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축토가 와서 억부를 깨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지금 제가
아까 결혼할 운이 들었어요 라고 했지만 이 시기에 대부분 결혼을 잘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다만 이 축토가 유금을 만나면 아까 얘기했던 사화가 와요.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 해수를 충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해수를 충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충하면 얘가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7세쯤 됐잖아요. 그러면 축토가 와서 얘들을 건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이벤트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결혼도 이런 운에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애가 생겨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속도 위반이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내년을 넘기면 2022년 정도에 결혼운이 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운에서 이제 아람브라 공전의 추억 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무술년에 온 것들이 이렇게 임수를 극하고 있고 이놈을 극하고 있고 이놈도 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는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상을 받고 하는 것은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혹시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 해수가 사화를 도충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관이 있거든요. 이 관이 드러난다는 것은 명예운은 내년 가야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장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장편이어 가지고 내년에 혹시 뭐 중반기에 상 주는 게 있고 그런다면 그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보거든요. 대신 좀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만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이 조금 뭐랄까요, 다사다난? 아무튼 일이 좀 많은 해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명예운도 있고, 이 명예운이 아니면 자녀운도 있고, 결혼운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내년이 조금 기대되는 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오잖아요. 현관으로 경금이 오고 신금이 왔을 때 현빈 씨가 나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경금이나 신은 이게 겁재라고 하거든요. 겁재는 뭐냐면 내 것을 뺏는 거. 내 것을 뺏는다라는 의미는 참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고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겁재가 왔는데 나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이 팔자가 재성이 원국에 없을 것 같아요. 재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 을 이런 것들이 재성이거든요. 재성은 돈을 얘기를 하고 여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운에 잘 나갔어요. 언제냐면 신묘년 2011년 그리고 을류년 2005년 그래서 2005년도에 그 삼순이 찍었죠. 그리고 2011년도에 시크릿 가든 이렇게 찍었을 겁니다. 이때 잘 나갔던 이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재성이 없으니까. 근데 다만 이 신묘년도 그렇고 그리고 을류년도 그렇고 업부를 깨고 다사다난하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은 그래도 잘 풀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21년 하면서 들어오는 21년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21년은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럼 이때도 결혼할 운이 있네? 네, 2021년에도 결혼할 운이 있겠네요. 2020년에 들어오는 것은 아마 이제 연주의 정화를 충국하고 들어오거든요. 2020년에는. 그러면 이때 관이 한번 드러나기 때문에 명예운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결혼을 하면 2021년 초에 출산 가능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겁재가 상관을 생했다라는 것은 할 일이 많다 또는 주변에서 일거리를 물어왔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운이 신축, 인민, 계묘, 갑진 이렇게 가요. 다 좋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운이 조금 답답한 운이긴 하지만 세운이 좋게 올라가고 있으니 연주의 백호를 계속 건드려서 좀 다치는 일이 있거나 또는 관이 드러나서 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긴 하거든요. 관제구설 이런 것들도. 근데 크게 나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이
갑인, 을묘 다 용신운이거든요. 용신운은 내가 이제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게 관운이에요. 이렇게 관운이 들어왔을 때 뭐 한다고요? 명예를 추구한다, 또는 관직에 나가려고 한다. 나이 다 들어갔고 그러네요. 일단 나이 다 들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때 돼서 국회의원 되고 그럴 수 있겠죠. 뭐 안 그래요? 네, 아무튼 팔자가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되게 용신과 운이 같이 가는 깔끔한 사주예요. 용신 운에 잘 됐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깔끔한 사주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좀 그런대로 쉬운 사주다, 그리고 좋은 사주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중언부언한 것 같은데 어쨌든 현빈씨 사주풀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맨 처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꼭 눌러주세요.